조진웅, 주지훈 씨 그리고 윤종빈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음악이 더욱더 긴장감 있게 만드는데요. 조진웅 씨부터 인사와 함께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작에서 최학성 안기부 해외 실장 역을 맡았습니다. 조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정민 씨. 네, 안녕하세요. 안기부 스파이 흑금성이고요. 이름은 박석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 처장 리명원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안전보위국 제2국 과장 정무택 역을 맡은 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높으신 분이 옆에 계셔서 그런지 좀 떠시는 것 같아요. 주준 씨 괜찮아요? 아니 좀 오한이 와가지고 추워가지고. 네.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실화 첩보국 공작을 연출한 윤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이름만 들어도 정말 믿음직한 배우분들이 공작에서 만났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윤종빈 감독님, 그동안 사실 남북 관계를 그린 다룬 영화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 남북 사이에 벌어졌던 첩보전의 실체를 다룬 영화는 처음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또 이 흑금성이라는 사건 자체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걸 저도 몰랐었고 어떻게 흥미를 느끼게 됐고 영화로 만든 계기가 됐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예전 안기부에 관한 영화를 준비 중이다가 취재하다가 저도 그 도중에 흑금성이라는 그 스파이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 사실에 저도 너무 놀라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이런 첩보 활동을 하는구나. 댓글만 쓰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걸 처음 느끼게 됐고 굉장히 놀라웠고 저도 그런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취재 중에 알게 돼서 굉장히 놀랍고 흥미로웠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장르를 불문하고 정말 매 작품마다 대체불가한 연기와 존재감으로 화면을 장악하는 배우시죠? 황정민 씨. 네. 자, 이번에 북으로 간 스파이입니다. 공작 실화를 모티브로 했고요. 또 역할도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제 끌리게 되셨는지. 저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고 그 다음에 설마라고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설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 시대를 관통하면서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그런 얘기들을 관객들한테 조금 같이 얘기하고 소통하고 싶었었어요. 네. 설마라는 그 생각에 자, 이성민 씨는 윤종빈 감독님과는 군도 밀라네 시대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남이시죠? 예. 네.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른 영화인데 공작 어떤 부분에 가장 끌리셨나요? 윤종빈 감독님에서 그랬던 것 같고요. 결정적 계기는 윤종빈이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진웅 씨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자, 조진웅 씨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군도 밀란의 시대까지 두 작품 모두 윤종빈 감독님과 함께했고 이것도 세 번째 작품입니다. 네. 소감 어떠십니까? 예, 언제나 윤 감독하고 작업을 할 때는 감독님의 어떤 세계관이나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시나리오 전에 항상 물어보거든요. 나 무슨 역이야? 그랬더니 뭐 하자 그러니까 그럼 어떤 역을 시킬 건데? 궁금하죠. 네. 그래서 안기부 요원이래요. 그럼 일단 뭔가의 어떤 선입견이 딱 들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봤더니 이거는 시나리오 이야기가 아니라 안기부 기획실장으로서 무슨 보고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네, 그만큼의 어떤 브리핑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저도 뭐 선배님 마찬가지로 이게 정말 실화였다면
야 이거는 에이 설마 하면서 근데 제가 안기부라고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책 묻는데 그 부하 직원한테 보고 브리핑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런 있어서 느낌으로 굉장히 소름 끼쳤어요. 그 정도로 시나리오가 탄탄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주지훈 씨는 어떠셨나요? 어떤 점에 매료됐던 건가요, 공작에?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고 저는 뭐 아직이 한다. 이제는 뭐 그렇게 많이 젊진 않은데 그래도 그래도 이제 젊은 세대로서 잘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안기부 뭐 이런 말도 좀 낯설고 근데 어쨌든 실제 있었던 역사고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제가 대본을 봤을 때도 되게 어렵지 않게 술술 넘어갔고 또 아주 디테일한 거를 이제 처음에 감독님 얘기하기 전에 디테일한 거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맥상으로 충분히 잘 이해가 되는 것을 보고 아 이거는 참여를 해도 굉장히 느낌 있겠다 해서 했습니다. 암호명 흑금성, 북의 대외경제위 처장, 안기부 해외실장, 북의 국가안전보위부 정말 각자 뚜렷한 목표와 신념을 가진 캐릭터들의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먼저 황정민 씨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네. 좋네요. 네. 저희는 더 좋아요. 아니 진짜 너무 놀라운 게 그동안 여러분 신세계, 국제시장, 베테랑, 히말라야, 곡성, 아수라 그야말로 겹치는 장르 없이 장르 불문하고 감동과 공감 전율을 오가면서 정말 묵직한 존재감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는데 이번엔 북으로 간 스파이입니다. 흑금성과 박석영 두 인물을 담아낸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셨나요? 우선 박석영으로서의 어떤 삶과 그 다음에 흑금성이라는 그러니까 대북 사업가로서의 삶과 스파이로서의 삶이 좀 정확하게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아주 미세하게 어쨌든 남을 속여야 하는 상대방을 속여야 하는 인물이니까 그거가 좀 어렵긴 했는데 네, 그 점을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참 말씀을 이렇게 참 덤덤하게 하시는데 떨려서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연기를 떨려서 그렇습니다. 전혀 안 떨려 보이세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계속 이렇게 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 조진웅 씨가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예, 화이팅!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성민 씨. 예. 네, 이분은 이제 신뢰감의 아이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 드라마 미생 그리고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 보안관 등에서 보여준 진정한 리더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이미 신뢰를 갖고 계십니다. 신뢰를 안겨주셨는데 영상 보니까 진짜 헤어스타일부터 북한 사투리까지 너무 달라진 모습에 놀랐거든요. 준비하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 대개는 그런 뭐 직업군이나 뭐 특정 인물을 연기할 때 실존 인물을 연기할 때 그 사람들을 만나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기회가 북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자료들이 부족했고요. 또 자문해 주시는 분 통해서 그분들 뭐 말투라든가 그들의 생각, 사상, 뭐 정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뭐 외모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되게 뭐 비슷하더라고요. 그 하는 뭐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그쪽에서 도움을 이용팀에서 많이 자료를 줘서 도움을 받았고 무엇보다 하면서 가장 신기한 느낌은 그 제가 입었던 인민복 인민복이 굉장히 편안했다는 거 옷이 그래서 그 옷이 양복을 입을 때도 있는데 제 캐릭터가 인민복 입을 때가 가장 편안했던 것 느낌. 옷이 생각보다 많이 편안하다. 옷이 주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진짜 그 눈동자 하나의 움직임까지도 힘들었다.
나는 제가 첩보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예, 첩보극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이성민 씨가 진짜 눈동자 움직임까지 연기를 했다. 요거는 같이 연기하신 주지훈 씨한테 좀 여쭤볼까요? 눈동자 어땠나요? 일단 노안이 좀 오셔가지고 조금 대본을 보시기 좀 힘들어하셨고. 예. 네. 그런 디테일까지. 네네. 예. 그리고 근데 현장에서 이게 다들 막 계속 거의 모든 씬이 속에 있는 말과 밖으로 하는 말을 다르게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둘 이런 씬도 있지만 인물 여러 명이서 그걸 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뭐 하나가 아까 뭐 눈동자라든 뭐 고갯짓이든 뭐 하나만 왜 잘못됐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자연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긴장감이 막 빠지거나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네. 저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네. 다 힘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이게 첩보극이지만 현장에서도 진짜 첩보가 벌어졌네요. 서로 긴장감. 예. 혹시 뭐 장소가 바뀌었는데도 서로 얘기 안 해주고 이런 건 없죠? 서로 첩보한다고. 아 제가 대만 촬영 갔을 때 예, 나오네요. 대만 우리 감독님과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선배님들께서 김홍파 선생님까지 저에게 막내를 맛있는 걸 먹이겠다고 음식을 한 3일 4일 동안 매일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이 2번 촬영을 갔는데 다음에 또 대만을 갔더니 그걸 먹었냐 그래서 못 먹고 이제 장소 이동을 해서 아쉽다 그랬더니 그걸 먹었어야 설사하는데 다들 주지훈 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요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주지훈 씨 마이크를 들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 이분은 정말 독한 분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정말 독한 분, 조진웅 씨. 예. 네. 최근에 또 영화 독전에서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뛰어든 형사로 다시 한번 관객들을 놀라게 하셨는데 사실 매 작품마다 그 본인의 이미지를 리셋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가요? 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 역시 또 큰 변신을 하셨습니다. 흑금성 작전의 총책임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 뭐 아까 성민현 선배님 말씀 나는 뭐 누굴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요. 근데 이건 진짜 속에 있는 얘기지만 당시에 보면은 뭐 무슨 처장이니 뭐 안전기획 그래서 솔직히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들을 했다는 게 참 화가 나기도 했었고 해서 더 곱씹어 전달해야겠다라는 좀 의무감이 있었죠. 예. 지금 조진웅 씨의 말씀을 들으니까 빨리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저도요. 예. 네. 아직 못 보셨나요? 못 봤어요. 저는 깐을 못 가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때가 한 10분 뒤에 깐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러거든요. 자, 악동의 장난기와 악당의 섬뜩함을 동시에 갖춘 매력적인 배우죠. 주지훈 씨. 이 공작에서 흑금성을 노리는 긴장 유발자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흑금성을 의심하는 북한 군인 역할인데 네. 보니까 주지훈 씨가 군인 역할은 처음이시죠? 네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군인 역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말투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아까 뭐 상민이 형님 헤어스타일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당시에 구렛나루를 다 일자로 쳤더라고요. 저희끼리 도끼로 쳤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일상생활이 불가하고 한국에서 일자 구렛나루로 뭐 어디 다닐 수도 없고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주지훈 씨.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쑥스럽지 않나 일상생활에, 생각이, 예. 그리고 뭐 군복 입고 어떤 총기 같은 것들이 좀 아무래도 좀 질감을 살리려다 보니까 실제 그러니까 당연히 뭐 총알은 안 넣었지만 근데 이제 실제 총은 되게 무겁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뭐 겨누고 할 때 정민 형도 많이 아프셨을 거고 뭐 그런 그리고 군인 역할이라 군복이랑 이런 것들을 입었을 때 저희가 한 6개월에 걸쳐 찍었는데 뭐 겨울엔 좋았어요. 코트도 입고 근데 이거를 막 34도 이런 데서
막 불 피우고 막 이런 걸 찍으니까 그때 정말 와,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노래지는 경험의 눈빛 저희 영화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모두가 이제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진짜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기하기가 더 쉽진 않았을 텐데 이번에 또 새로운 액션을 선보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 이번 그 공작에서 보여주신 액션 어떤 액션입니까? 아, 네. 구강 액션입니다. 구강 액션이요. 네. 아니,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뭐 저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액션을 하거나 이런 거 첩보물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 헐리우드 영화들이 많이 해놓은 뭐 그런 느낌들이 있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어쨌든 상대방을 속고 속이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니까 주로 구강 액션으로 다 이 구강으로 긴장감을 유발하는 네, 그냥 말로 다. 구강 액션. 우리말로 입씨름.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저희가 왜 구강 액션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쉽게 예를 들면 평소에 쓰는 단어도 아니고. 네네. 그다음에 진실을 얘기를 하면 참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근데 이거를 진실로 얘기를 하지 않고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제일 힘든 거죠. 근데 관객들은 또 이게 또 2차적으로 속내를 또 알아야 되니까 감정을. 그러니까 그런 중첩된 그런 감정들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공작 관객과도 첩보극을 펼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이정민 씨 이 캐릭터 영상 보니까 카리스마가 굉장히 압도적인데 등장만으로도 긴장감을 주시거든요. 이런 캐릭터 연기하시는 건 어떠셨나요? 예, 이런 캐릭터 잘 못해봤고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촬영 중 하면서 되게 이렇게 뭐 저랑 비슷한 부분이라든가 뭐 저랑 좀 닮은 부분들이 있는 캐릭터라 선호하고 또 저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좀 재활용해서 연기를 하는데 리명훈 같은 경우는 저랑 많이 다른 캐릭터여서 연기할 때 좀 극심하게 좀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그런 거 가지고 프레스를 주거나 하진 않는데 감독님이 상대 배우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만 집에 가서 숙소 가서 맨날 끙끙 앓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됐던 건 후반에 알게 됐는데 다 그러고 있더라고 배우들이. 그러니까 이 구강 액션을 하시려니까 숙소에서는 네, 끙끙 앓고 현장에서는 긴장감을 유발하고 조진웅 씨 이 전작에서는 진짜 몸으로 보여주는 엄청난 액션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엔 구강 액션 팽팽한 긴장감 유발 어렵진 않았나요?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면은 되는데 이 대화 속에 참 그러니까 굉장히 브리핑 대사들이 많아요. 이게 호흡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뭐 이게 툭 끊겨버리면 전혀 이게 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아마 숙소에 들어가서 저도 마찬가지였죠. 집에 와서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자괴감까지. 나도 좀 하긴 하는데 이게 안 되냐 말이야. 굉장히 자괴하기도 하고 허나 그 쇼트를 완성시키고 나왔을 때는 진짜 뭐 하나 또 산을 넘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말이 어려워요. 무슨 뭐였지? 무슨 중국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 막 그리고 세계 국제 기구들 다 없애고 IAEA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한이 돼서 그래 네,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이 형님들도 그렇게 숙소에 가서 끙끙 앓았는데 현장에서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주지훈 씨 가장 막내인데 네. 시인이 끝날 때마다 담이 왔다고요. 이게 뭐 제가 항상 정민이 형의 그 오른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민이 형, 그러니까 박석영의 이야기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 담이 와가지고. 그쵸, 반대쪽이. 네. 보고 있다가 무슨 대사만 하면 이제 리 처장님이 뭐 호통을 치시면 또 그래도 오늘 정말 전 너무 지금 소름 끼치는 게 배려를 했네요. 오늘은 박석영 씨가 반대쪽에 앉아 있네요. 이제 이게 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치료비는 주지 않았지만 예. 이제
반대 사이드로 오늘 계속 황정민 씨랑 이성민 씨를 좀 바라봐 주시기 좀 바랍니다. 편해요. 지금 너무 편하죠? 아, 너무 좋은데요. 자, 듣고 보니까 진짜 공작의 스펙터클 그리고 카타르시스는 주먹이나 총이 아닌 입과 입 사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깐 영화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깐 영화제 해외 언론평 중에서요, 말은 총보다 더 강렬하다라는 표현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감독님, 총이 아닌 말로 싸우게 한 이유 말씀해 주시죠. 저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실화 베이스이기 때문에 액션을 넣을 수가 없었고, 영화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액션을 넣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액션이 나오면 연출자로서 좀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댈 때가 있거든요. 일단 싸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몰입해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해지는데, 이거는 기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전공법으로 가자. 그러면 억지로 액션을 넣지 말고 이 말이 주는, 이 대화가 주는 긴장으로 컨셉을 잡자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가장 큰 연출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배우들이랑 리딩할 때, 나는 이 영화에는 액션씬이 없지만 이 대화 장면을 액션처럼 관객들이 느끼게 찍고 싶다. 그랬더니 배우들이 어떻게?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도전을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사실적인 연기통과 이렇게 릴렉스된 연기들을 좋아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연기를 하면 긴장감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특히 보면 배우들한테 굉장히 매번 좀 더 긴장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긴장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근데 너무 우리 배우들이 훌륭했던 게, 그 말도 안 되는 디렉션을 다 해줬다는 게 너무너무 전 대견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연출자로서 고맙고, 아무튼 굉장히 어렵고도 참 그래도 보람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전공법이 통한 것 같습니다. 그 공작 올해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에 공식 초청이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칸 영화제에 한국 영화들이 매년 초청이 돼서 또 이제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참 기쁜데, 감독님은 칸 영화제 두 번째 방문이시죠? 네네. 네. 공식 상영 이후에 집행위원장께서 다음엔 경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 의뢰하는 칭찬인 걸 알면서도 물론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하여튼 좋은 얘기니까 물론 가봐야 하는 거겠지만 좋았고, 또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게 되고. 지금 아까 처음 시작은 뭐 그냥 하는 얘기인데 지금 마지막은 기대로 끝났네요. 종합적입니다, 감정이. 네, 저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자, 배우분들도 함께 하셨는데, 이분 북으로 간 스파이가 이번에 깐으로 간 스파이가 됐습니다. 깐으로 간 스파이 황정민 씨. 예. 곡성에 이어서 사실 두 번째 초청이지만 칸 참석은 처음이셨죠? 네. 어떠셨어요? 그냥 네, 좋았어요. 비행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힘들었는데 그냥 그래도 우리 부산 국제영화제 가는 것처럼 아주 재밌게 흥미롭게 갔던 것 같아요. 모든 영화제가 그 주는 기쁨이 있죠. 네네네. 예. 그리고 정말 고맙고 다행인 건, 다들 외국 분들일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뒤에 우리 이제 레드카펫 행사하는데 여행 오신 한국 분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해줘가지고 한결 그분들 덕분에 조금 그 행사를 되게 수월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네, 그분들 우리 그 여행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성민 씨는 그 오랜 연기 생활 끝에 처음으로 칸 영화제에 다녀오셨습니다. 남다른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시아 밖을 처음 나봤고요. 예, 백인을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봤고요. 예, 예,
그 영화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가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영화제도 공식적 영화제 처음 가본 거였었어요. 한국에서도 잘 안 갔었는데 갔는데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그 저희 이렇게 식구들, 네.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그 계단을 올라가서 공작팀이. 예. 저희 그 제작사 대표님이나 PD, 뭐 투자사 이런 분들이 밑에서 바라보고 저희가 위에서 손을 흔들 때 그때 가슴에 전해오는 그 뭉클함, 감동이 아 이래서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감독님 뭐 가시면은 저희도 한 번 더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차기작 함께 하시는 걸로. 그건 모르죠. 아니 근데 진짜 모든 배우가 그런 상상을 하겠지만 왜 계단이 되게 많잖아요. 그 계단을 쫙 오르다가 뒤를 한번 딱 바라봤을 때 그 찍히는 사진.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게 해요. 돌아보는데 오 감동이더라고요. 그게. 돌으세요 그래요 거기서. 예. 연출된 거죠 그게. 그런데 막 너무 멋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끝나고 이제 뒤풀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그 계단이 높은가? 봤는데 별로 높지가 않은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계단을 밟기 위해 그동안 한 계단 얼마나 열심히들 사셨습니까? 자, 우리 주주 씨. 아니 나 갑자기 울컥해서 그래요. 눈물 날라 그래서. 참 진짜 이분들 얼마나 그동안 주마등처럼 흐르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연기 인생들이. 밤마다 숙소 들어가서 정말 후회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기하면서 담까지 왔던 추지훈 씨. 칸 영화제 이번에 역시나 처음이셨죠? 어떠셨어요? 일단은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뭐, 기자분들이 정민이 형, 성민이 형을 못 알아보셨고. 그 얘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왜냐면 오늘 지금 기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네, 아니 뭐 그때 깐느를 간다 그래서 전 또 그래도 뭐 옷이라도 좀 했는데 형님들이 그냥 집에서 바로 나오셔서. 아니요. 저는 옷을 입고 갔어요 제대로. 공항 패션 맞춰 입고 오신 거예요. 좀 일찍 가서 네.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 들어간 거죠. 아, 시간을 못 맞추셨구나. 일찍 가셨군요 너무. 조금 일찍 갔는데 저는 준비를 하고 갔었어요. 예. 아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갔는데 너무 일찍 가셨고. 황정민 씨는 너무 편하게 입고 오셨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전 슬리퍼 신고 가요. 슬리퍼 신고 그냥 가고. 집에서 나와서. 설마 황정민 씨가 아닐 거다라고 첫 버전을 지금 펼친 아니, 거죠. 근데 저는 잘 몰라서 그 공항 사진을 찍는 거를 잘 몰랐어요. 이게. 알았으면 준비를 했겠죠. 저는 찍는다고 옷 입으라 그래가지고 옷 준비하고 갔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게 무슨 일이면 이게 뒷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분은 맞춰 입고 갔는데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그 입국 절차 끝나고 들어가자마자 다들 화장실에서 환복을 했죠. 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리고 추지훈 씨는요? 그리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설레서 비행기 안에서 공짜 술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나서 먹다가 이제 피로도가 몰려오고 제가 통풍이 있는데 그래서 통풍이 올라왔어요 비행기에서. 이제 레드카펫을 걸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통풍은 진짜 네. 고통이 엄청나게 심하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제가 상비약을 챙겨 다니기 때문에 네. 뭐 그걸로 연명하고 그리고 그 환승하는 데서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정말 이런 얘기 네. 정말 제가 웬만한 배우한테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정말 가지가지 했어요. 왜? 그래서요. 그 생애 첫 깐느를 이제 뭐 리턴할 뻔하다가 다행히 어떤 굉장히 고마운 한국 분이셨나 어떤 혼혈이셨나 약간 전 헷갈렸어요. 그런 분이 너무 감사하게 그 보통 승무원이 찾아주시는데 그걸 열어보시고 저를 알아보시고 되게 운 좋게 중간 통로에서 만났어요. 여권 찾았어요. 그래서 저 갑자기 뭐 방송이 아니고 저한테 제 여권을 이렇게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매치기인가 이랬는데 너무 감사하게 또. 워낙 또 첫 보국을 네, 찍다 보니까 그런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면은 예. 그 전까지 프랑스 가면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저보고 항상 조심하라고 가방 끌고 다니면 안 된다고 저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본인이 여권. 자기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아, 정말 영화보다 더 재밌는 뒷얘기들을 지금 좋습니다. 해시태그 오늘 많이 건졌습니다. 제가 저 개인적으로 대단합니다. 공항 패션, 여권, 통풍. 자 그러면
아, 조진웅 씨 얘기를 해봐야죠. 죄송합니다, 조진웅 씨. 딴데로 못 가가지고. 이번은 못 가셨는데 아가씨 때 먼저 깐 영화제 입성 선배 아니겠습니까? 또 선배. 예, 그래서 혹시 이제 가시는 분들에게 뭔가 좀 얘기를 해주셨나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저는 안 갔다 오신 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늦게 간 줄 알고 저는 69회 때 갔었는데 71회 당연히 다녀오신 줄 알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저는 한국에서 작업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작업을 해야 되니까 뭐 피치 못하게 참석을 못했는데 저희 이제 동료분들이 그 칸에 가서 사실 국위선양이죠. 예,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저 자리에 같이 끼고 싶다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고. 한국에서 또 반응들을 계속 살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아, 너무 멋지게 훌륭히 이 작품을 잘 또 국위선양하고 오셔가지고 자랑스러웠죠. 뭐. 예. 90년대 시대의 모습, 스타일뿐만 아니라 이 북한의 모습을 담아낸 미술, 로케이션까지 정말 새로운 한국형 첩보 영화가 탄생을 했는데요. 그동안 진짜 남북 관계를 다룬 영화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리얼한 북한의 풍경이 담긴 작품 공작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감독님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신경을 가장 많이 쓰신 부분? 이제 영화에서 흑금성이 북한에 이제 진입하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 영화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서 이게 관객들이 믿지 않으면 이게 가짜구나 혹은 에이 이러면 영화가 무너지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정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평양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제작진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수많은 뭐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준비를 했는데 뭐 하여튼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썼고 아무튼 그래도 뭐 잘 애초에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잘 구현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웰메이드 작품이 나온 것 같은데 배우분들의 케미 또한 뭐 영상에서 이미 느껴졌지만 궁금합니다. 예고편 보니까 우리 황정민 씨랑 이성민 씨 남과 북 이 각자의 신념을 가진 두 배우의 변화무쌍한 관계가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뜬금없지만 두 분의 연기 호흡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흑금성에게 리명훈이란? 황정민 씨? 황정민에게 이성민이란? 천만다행이었다. 천만다행이었다. 형이 있어서 그 전에 뭐 검사회전 때도 그때 같이 했었었는데 형이 있어서 정말 저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천만다행이었다. 그렇다면 이성민 씨, 리명훈에게 흑금성이란? 그 캐릭터로 리명훈에게 흑금성은 딜레마? 딜레마. 네, 딜레마이고 배우인 저에게 황정민은 늘 부러운 대상, 천상 배우. 천상 배우. 늘 저는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배우를 하면서 늘 부딪히는 게 많아요. 이게 내 직업 같지가 않고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황정민 친구는 천상광대 같았어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그 배우 무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인데 황정민 배우는 천상광대. 천상광대. 그리고 천상 배우. 그리고 그 허세가 없는 배우, 늘 뭔가를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공연도 끝나자마자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저희는 늘어져 있는데 지구는 악기를 만진다던가 그런 걸 보면서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그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내려준 직업을 하고 있는 배우, 시키는, 저는 어거지로 하고 있는 배우. 겸손하십니다. 겸손이 아니라 늘 부러웠었어요. 부러움의 배우. 지금 뭐 말씀하신 동안 계속 황정민 씨 표정을 살펴보니 나도 좀 길게 말할 걸이라는 표정이. 맞아. 예. 하지만 기회는 이제 없습니다. 지나갔고요. 자, 그렇다면 고도의 첩보극이라는 거, 고도의 공작 첩보극입니다.
맞아요. 예, 마이크 기회가 왔을 때 첩보 그걸 펼쳐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조진웅 씨 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웅 씨에게 황정민이라는 질문 안 묻고요. 분위기 메이커 누구였나요? 분위기 메이커. 예, 공작의 분위기 메이커. 글쎄 저는 주지훈 씨가 그 역할을 아주 톡톡히 담당을 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아수라 때부터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면 네. 이 무리에서 제가 뭐 무게를 잡고 뭐 앉아서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식은땀을 줄줄 나고 뭐 아, 정말 무서운 분들만 있네요 여기에. 이거 뭐 웃기기라도 하고 뭐 재롱이라도 떨어야 뭐 약과라도 하나 꺼내 주시고 그러니까 당 떨어질 때 드시려고 약과 갖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주지훈에게 조진웅이란? 저는 진웅이 형이랑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되게 아쉬웠었어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조진웅이라는 배우를 너무 좋아했고 사랑했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한다 그래서 막 되게 기뻤는데 좀 너무 짧게 만난 감이 없지 않아서 그럼 다음 작품에서 어떤 관계로 만나고 싶으세요? 만약에 또 만난다면? 어떤 관계로 해볼까요? 그거는 지금 이제 판을 짜는 겁니까? 네. 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제작자분들과 감독님들께서 이렇게 짜주시면 일단 지금 윤종빈 감독님의 표정을 좀 여러분 주의해 주십시오. 일단 윤종빈 감독님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예, 자, 좋습니다. 현장의 마스코트 주지훈 씨였고요. 감독님, 이건 진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영화 기획부터 촬영할 때까지 전혀 예상 못하셨겠지만 뭐 현재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 공존 시대로 급진전되고 있는데 공작은 20년 전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 그 공작은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간 남북 관계를 반추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네, 20년 전 그 냉전이 한창일 무렵부터 그리고 공이 되신 그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다시 남북 관계에 물꼬가 트고 그런 시기까지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지금 현재의 한반도라든지 현재 앞으로의 우리 남북 간의 관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물론 첩보 그 형식으로 담은 얘기지만 결국에 본질은 이 영화는 사람과 사람에 관한 얘기고 그 공정과 화해와 그런 걸 말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영화를 보면서 꼭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작에 대한 이야기 무대 위에서 나누면서 아마 궁금한 점들 많으실 것 같아요. 계십니까? 네, 계시면 네, 여기 오른쪽 끝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 권혁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영화 너무 기대 많이 되고요. 전 주지훈 씨께 질문 하나 드리는데 올해 8월 1일날 이제 신과 함께 2 개봉 예정이고 공작이 8월 8일 그다음에 10월달에 암수살인까지 개봉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3편이 개봉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작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텐트폴 영화가 2편이나 개봉되는 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 씨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개봉 시기를 뭐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 뭐 한켠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한켠으로는 조금 양쪽 작품에 다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사실 뭐 제가 아무런 힘이 없어가지고 뭐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는 근데 또 그냥 배우로서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떻게 관객분들이 영화를 가장 많이 보시고
좀 사랑해 주시는 시즌에 제가 출연한 작품이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는 게 좀 무섭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어떤 반응이실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아주 다행히 아주 영화의 색깔이 아주 다르고 메시지가 캐릭터의 색깔도 예, 다르고요. 아주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즐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올 여름을 신과 함께한 공작이 되지 않을까, 그러길 바라는. 좋습니다. 두 영화가 다 잘 되기를. 그럼요. 아니, 한국 영화는 다 응원해요. 모든 한국 영화가 사실은 뭐 관객분들이 다 사랑해 주시길 우린 다 바라고, 그래야 한국 영화도 더 발전하고. 좀 얘기가 재미없게 흘러가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마음을 읽었나 봐요. 자,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이번엔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경제스타 김다은 기자입니다. 네. 비슷한 질문인데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동안 작품들에 이제 하정우 씨가 다 출연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경쟁작으로 만나게 되셨잖아요. 좀 주지훈 씨에 이어서 소감 듣고 싶습니다. 전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정우영하고도 뭐 우스갯소리도 많이 얘기했는데, 뭐 신과 함께 출연한 배우들, 뭐 하정우 씨도 있겠지만 지훈이, 뭐 마동석, 다 저한테는 그냥 너무 친한 친구들이고 가족 같은 사람들이어서 둘 다 윈윈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서로 이렇게 응원하는 사이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인당도 마찬가지로 뭐 저기 뭐 동원 씨나 뭐 우성이 형 다 너무나 다 우리 영화계 동료들이고 친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모든 작품들이 다 고생한 만큼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세 편 중에 가장 잘 됐으면 하는 작품이 있다면? 저는 신감기가 아닌가 생각. 아, 그렇습니까? 아, 정말 배려심 있고. 아, 우리 감독님. 화이팅!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살짝 왼쪽입니다. 네, 왼쪽에 뒤쪽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W의 임재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종빈 감독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화를 한참 촬영을 하실 때는 남북관계의 이쪽입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하셨을 텐데요.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을 보시면서 이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으로서 느끼시는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고 같이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힐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뭐 좋았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대로 잘 이렇게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네, 소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계십니까? 네, 저희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 우측입니다. 네, 스포츠동아 이혜리 기자입니다. 저는 네. 황정민 배우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윤종빈 감독님이 앞서 영상에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황정민이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흑금성 역할을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고 또 왜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름 경쟁작들이 굉장히 대작이다 보니까 배우 입장에서도 책임감이 크실 것 같은데 공작을 꼭 봐야 하는 이유를 이제 황정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선 감독님이 저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웠고, 그 다음에 정말 잘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봐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첩보물이랑은 차원이 틀린 또 다른 느낌이어서 그 연기를 정말 잘하고 싶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관객들한테 박석영이라는 인물로서가 아니라 흑금성 일대와 1인 2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배우로 치면 되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서요. 정말 잘 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잘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네, 개봉
네, 공작 잘 됐으면 합니다. 네, 공작을 봐야 하는 이유 네. 한마디로 이유가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배우들이 이렇게 멋있게 연기를 하니까요. 네. 이렇게 이 동시대 배우들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또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아주 정말 긴장감 있는 이 연기를 볼 수 있는 건 이 시기밖에 없잖아요. 여기.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저희가 영화 찍을 때 되게 조심스러웠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게 바뀔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급변하게 바뀌면서 너무너무 안도했고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충분히 관객들이 전전긍긍하고 조마조마하게 보지 않고 되게 기분 좋게 우리의 의도를 다 느끼면서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 또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예비 관객 여러분들과 오늘 와주신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공작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죠. 잘 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지훈 씨. 네, 저희 정말 공들여서 열심히 잘 찍었습니다. 관객분들이 보시고 같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씨.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좀 색다른 장르의 영화일 거고요. 잘 보지 못했던 그 남북의 그 아주 섬세한 묘사 이런 것들을 저희 영화 통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모쪼록 극장 여러 개 찾아주셔서 관객을 좀 많이 객석을 많이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6개월 정도 촬영을 하면서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다 같이 이렇게 이 얘기를 잘 해낸 거에 대해서 저희들 되게 많은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제 홍보 이제 첫 시작이니까 열심히 더 잘해서 좋은 선물로 관객들한테 보답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아주 재미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뭐 긴장감, 아주 묵직함, 그 전공법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영화만이 가지는 색깔. 사실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촬영하면서 제가 긴장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은 아마 굉장히 좀 아주 묵직한 직구처럼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웅 씨가 느꼈던 그 긴장감 관객도 고스란히 전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면해 보시고요. 공작 파이팅!